이번 10월 16일 부산 금정구와 인천 광화군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국민의힘 고 김재윤 구청장과 고 유천호 군수께서 업무를 수행하시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 치르는 보궐선거입니다. 반면 전남 곡성은 민주당 이상철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용을 받아서 치르는 재선거입니다. 전남 영광도 현직 군수가 당선 무효용을 받아서 치르는 재선거고, 서울은 조희연 교육감이 정교조 해직 교사들의 불법 채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치르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파렴치하게도 국민의힘이 공천을 잘못해서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건 고인에 대한 폐륜적 모독일 뿐만 아니라 적반하장의 거짓 선동입니다. 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치른 보궐선거에 838억 원이나 투입된 것이 진짜 혈세 낭비입니다. 게다가 부산 금정구는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다치고서 서울대병원으로 소방 헬기를 타고 가는 헬기런으로 부산 시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던 부산대 병원이 있는 곳입니다. 소방 헬기 한 번 띄우는데 2천만 원이 든다는데 그런 것이 혈세 낭비입니다. 그런 이재명 대표가 뻔뻔하게 부산 금정구에 와서 대통령에게 매일 술 먹는 선장을 운운하는 악의적인 비방을 가했습니다. 술 먹고 선거 유세 마이크를 잡지는 않았을 텐데 음주운전 전과자인 이 대표가 할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이 덮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지도새도 모르게 물고문, 정기고문을 당해 정신병에 걸려 인생 망치는 일이 다시 생길 수도 있다는 허무맹랑한 극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대표가 금도를 넘어서니 친명 수석 최고위원은 아무 말 대잔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승만 대통령처럼 스스로 물러날 정도의 양식을 운운하며 정권 퇴진 선동을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자 민주당의 비이성적인 정치 선동도 점점 한계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번 재보선은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사전투표에 미처 참여하지 못한 유권자들께서는 꼭 수요일 본투표에 나와서 부산 금정구는 기호 2번 윤일현 후보, 인천 강화군도 기호 2번 박용철 후보, 전남 곡성군도 기호 2번 최봉희 후보, 국민의힘 일꾼들에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민들께서도 10월 16일 꼭 투표장에 가셔서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가 지난주 내내 민주당의 정쟁, 막말, 갑질로 얼룩졌습니다. 특히 공직자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모욕을 준 정동영 의원의 갑질, 국악인들을 모독한 양문석 의원의 망언, 제보 공작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는 장경태 의원의 저열한 막말은 지난주 국감 최악의 장면이었습니다.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은 일방적인 정인 채택과 동행명령장 남발을 주도하면서 국감을 정쟁 소모전으로 몰아가는데 앞장섰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쟁 국감에 몰두하는 민주당에 맞서 민생 국감, 정책 국감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민주당도 민생에 일말의 걱정이라도 있다면 이제 정쟁 국감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신성한 국감장을 막말로 더럽힌 민주당 양문석 의원과 장경태 의원, 그리고 고인 모독과 적반하장의 막말로 유족과 부산 금정구민을 모독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습니다. 국회가 민주당 막말 3인방을 징계하여 지긋지긋한 막말 정치를 건절해서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다시 경제 문제 하나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우리 경제에 대해 엉터리 같은 주장을 많이 해서 비판할 것이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서 두 가지만 우선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는 현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발목 잡고 있다고 선동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2022년 글로벌 복합위기 발발과 문재인 정부 시절 잘못된 경제 운영의 누적된 결과가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제의 경직적 운영, 탈원전, 집값 폭등 등 우리 모두 다 아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들의 부정적인 영향이 지금도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정권 5년 동안 막대한 빚잔치를 벌이면서 가계부채가 500조 원 이상 늘었고 자영업자 부채도 470조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많은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과도한 빚더미에 빠지게 되면서 금융비용 부담도 더욱 가중되고 가계 소비 여력도 제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민 경제와 자영업자 경기가 어려운 주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약 2년 반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가계부채는 약 30 내지 40조 원, 자영업자 부채는 99조 원 정도의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가부채는 해방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전까지 600조 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했는데 민주당 집권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 늘어나 국가부채 100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경고장을 받기도 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 정권이 망가뜨린 병든 우리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가운데 과다한 부채로 인한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과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같이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즘 선동이나 하면서 흥청망청 빚잔치를 벌이고 미래 청년 세대에게 빚더미만 잔뜩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재명 대표는 올해 수출과 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도 좋은데 법인세 수입이 급감해 세수펑크 위기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법인세수 구조를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발언입니다. 올해의 법인세수는 작년 한 해 기업 실적의 영향을 받고 내년도 세수는 올해 기업 이익에 좌우됩니다. 올해 법인세수가 당초 전망보다 약 14조 원 덜 거치는 것은 지난해 반도체 경기 부진 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크게 부진한 데 따른 것이며 이 대표가 말한 올해 기업들의 영업실적 호전은 내년도 법인세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정부도 내년 법인세수는 올해보다 약 25조 원 이상 더 거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 대표가 민생 경제를 걱정하는 것은 좋은데 제대로 된 민생 경제 정책을 만들려면 맨날 기본소득과 같은 퍼주기식 기본 매표, 기본 포퓰리즘만 주장하지 마시고 경제 원리나 실상에 대한 기본 공부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 아버지로서 국감에 임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지금 당장 막가파시 정쟁을 지향하고 민생 국감에 올인하라는 지시를 하신다면 민생 경제를 걱정하시는 진정성이 느껴질 것입니다. 정쟁보다는 민생 국감에 임하라. 지금 바로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